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의 영입 작전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토트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 다른 팀들과 합의했다는 뉴스가 속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욕심내는 선수는 다른 팀들이 채가는 와중에 히샬리송이 버티면서 자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은 무조건 히샬리송을 판다라는 목표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히샬리송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토트넘 관련 기사는 히샬리송에게 너무나 불쾌한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이라며 쏟아지는 보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다른 팀들의 영입 상황도 확인해야 하고 내보내야 하는 선수들 판매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영국 매체 TVR 풋볼은 토트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미 뉴캐슬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수 보강을 위해 본머스의 수비수 로이드 켈리,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두 선수는 뉴캐슬과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영입 작전이 큰 난관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여름에 강력한 전력 보강을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본머스의 도미닉 솔란케도 토트넘뿐 아니라 웨스트햄, 아스널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어서 영입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란케는 이번 시즌 38경기에 출전해서 19골을 넣으면서 전성기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솔란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한 선수는 엘링 홀란, 콜 팔머, 알렉산더 이삭 총 3명뿐입니다. 아직 본머스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최소 5천만 파운드, 약 871억 원 이상의 이적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솔란케에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맡기면 손흥민과의 호흡이 큰 파괴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터 오시맨도 이미 첼시 구단과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시맨은 지난 시즌 김민재와 함께 뛰면서 리그 32경기 26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나폴리의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가 미넨으로 떠난 후 팀은 리그 10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지만 18경기 11골로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첼시는 엄청난 이적료를 감당하기 위해 나폴리에 2명의 선수를 주고 7,700만 파운드, 약 1,336억 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 중 한 명은 로멜로 루카쿠이며 다른 선수는 어린 유망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버티고 있는 히샬리송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소 6천만 유로, 약 960억 원 이적료라면 팔겠다고 결정했는데 히샬리송이 버티면서 자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압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히샬리송을 자극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연일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쫓아낼 계획이다, 히샬리송을 내보내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결국 토트넘이 히샬리송이 제발로 나가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팀토크는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추방할 의향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도미닉 솔란케를 영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히샬리송을 제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추방하다, 내쫓는다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은 히샬리송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들은 다음 시즌 토트넘에 히샬리송이 있으면 희망이 없다, 새로워지려면 내보내야 한다, 이미 쫓아내기로 결정났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야드바커는 토트넘에서 버틴다고 알려진 히샬리송을 향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매체는 히샬리송은 지금 토트넘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불행에 빠져있는 선수를 토트넘이 데리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히샬리송이 다른 곳에서 뛰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첼시의 코너 갤러거가 이미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히샬리송 판매 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뉴캐슬이 갤러거와 접촉을 했으나 갤러거가 뉴캐슬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갤러거는 런던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체들은 갤러거는 사실상 토트넘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그렇게 원하던 갤러거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는 상황에 이제 히샬리송만 사우디에 팔면 된다는 식의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국 축구 매체들은 히샬리송은 이번 여름에 나가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나 가치평가에 유리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지난 겨울 이적 기간에 브리안힐과 호이비에르가 이적을 거부하고 몇 달 버텼지만 도리어 경기력 저하와 함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안힐과 호이비에르는 구단의 적극적인 이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된 경우입니다. 호이비에르는 유벤투스와 AS 로마로부터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하겠다라며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적 마감일이 2월 1일이 되면서 두 선수 모두 토트넘에 남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대한 뉴스는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히샬리송이 나는 절대 토트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영국 매체들은 연일 토트넘의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안 나간다고 큰소리쳐도 결국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이 포르투의 스트라이커 에바니우송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이 왼쪽으로 옮기면 최전방을 책임져야 하는 원톱 공격수로 에바니우송이 적임자로 낙점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니우송 영입은 며칠 전 풋볼 팬캐스트도 특종 보도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계약 경쟁에 합류했다는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매체는 에바니우송의 이적료는 무려 1억 유로, 약 1,400억 원이지만 손흥민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에바니우송은 2020-21 시즌 포르투에 합류하며 유럽 생활을 시작했고 2021-22 시즌부터 주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2023-24 시즌엔 컵대회 포함 41경기에서 24골 6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포스텍 감독은 이번 시즌 후반기에 스카우터를 파견해서 에바니우송의 활약을 확인했다. 그의 활약상은 극찬을 받았고 여름 타킷 후보리스트 상단에 올라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프랑스 리그앙의 스타드렌에서 뛰고 있는 데지레두어 영입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05년생으로 만 18세인 데지레두어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에도 뛰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3선 미드필더에서 중앙이나 측면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놀랍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찔러주는 스루 패스를 자랑하면서 볼을 배급하고 움직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데지레두어가 스타드렌을 떠나기로 이미 결정하면서 여러 팀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PSG와 아스널, 토트넘, 레버쿠젠, 미넨과 도르트문트까지 다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 도착한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한국 팬들에게 인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에서 처음으로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부족한 모습도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동료들, 팬분들 덕분에 어렵고 힘든 수간을 이겨냈다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손흥민을 확실히 도울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이적 상황을 수시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